기다림은 약속이 된다.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작은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되었을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겨울이면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는 나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쉬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중요한 약속을 나누곤 했습니다. 이도현은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란 선비였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마음씨는 고닫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하지만 바른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칭찬인지 동정인지 모를 말이었지만 도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양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비록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집안의 채통은 남아 있었고 윤씨는 그 채통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도현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마을 서당에서였습니다. 도현이 동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을 때 윤씨가 조카를 데리고 왔던 것이지요. 그날 윤씨는 도현이 아이들에게 글자 하나하나를 정성껏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난해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낡은 옷을 입고도 단정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현 역시 윤씨를 보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눈빛, 말수는 적지만 필요한 말은 정확히 하는 사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 둘이 잘 어울린다고 수근거렸고 양가 어른들도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비록 도현의 집안이 가난했지만 윤씨 집안 역시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마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현은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혼례 비용도 문제였지만 혼인 후 두 사람이 살아갈 방도가 막막했습니다. 서당에서 받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한 사람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현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멀리 전라도 어느 고을에서 서기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귀한 시절 관아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도 제법 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도현은 고민 끝에 윤씨를 찾아갔습니다. 3년만 기다려 주시오. 제가 그곳에 가서 돈을 모아 돌아오겠소. 그때 제대로 된 혼례를 올립시다. 윤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이면 충분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증인이오.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소. 3년 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윤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약속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느티나무 줄기에 손을 얹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눈빛은 어떤 맹세보다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에 보따리도 작았습니다. 책 몇 권, 옷 2벌, 붓과 먹이 전부였습니다. 윤씨는 도현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손수수 놓은 작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라는 글자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약속을 기억하세요. 도현은 그 주머니를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현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윤 씨가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도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약속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말하는 순간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닌 책임이 됩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의 미래를 묶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도현과 윤 씨는 그날 그 끈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약속이란 것이 때로는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세월이 그 약속을 어떻게 시험할지를. 기다림이 시작되다. 도현이 떠난 후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윤 씨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낮에는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도현이 있는 곳도 저 하늘 아래일 것이라 생각하며 처음 몇 달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라도까지는 걸어서 열흘이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고 편지를 붙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행상이 왔습니다. 그 행상이 윤 씨에게 작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전라도에서 온 편지요. 이도현이란 양반이 부탁했소.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관아 일은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매일 약속을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윤 씨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서 도현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편지는 가끔씩 왔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였지만 윤 씨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현이 잘 지내고 있고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면 되었습니다. 윤 씨는 답장도 보냈습니다. 마을은 여전합니다. 느티나무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건강합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도현 소식 있나? 잘 지낸다고 합니다. 언제 돌아온다던가? 3년 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믿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윤 씨는 매년 도현이 떠난 날이 되면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앉아 있으면 도현과 나눴던 약속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년째가 되던 해 편지가 조금 뜸해졌습니다. 윤 씨는 걱정했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도현도 바쁠 것이고 편지를 붙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마침내 편지가 왔습니다. 일이 많아 편지를 자주 못 보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윤 씨는 그 편지를 품에 넣고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이제 1년만 더. 그러나 그 1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줄은 윤 씨도 도현도 몰랐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봄, 윤 씨는 매일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도현이 돌아올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도현이가 돌아오겠구만. 그래, 3년이라고 했지. 윤 씨도 이제 시집 가겠네. 윤 씨는
혼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바느질을 하고 이불을 꿰맸습니다. 도현이 돌아오면 함께 쓸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가까워질수록 도현의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매일 행상들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편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단정히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고 도현이 좋아하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윤 씨는 나무 아래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도현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다가왔습니다. 윤 씨, 이제 들어가시게. 날도 어두워졌네. 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혹시 길이 막혔거나 늦어진 것일 수도 있네. 내일 다시 나오면 되지 않겠나. 윤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혹시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 다음 날도 윤 씨는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나? 그래, 약속을 했으면 소식이라도 있어야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윤 씨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야. 도현은 반드시 온다. 믿음이란 것은 행동으로 유지됩니다. 윤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것이 도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약속은 희미해지고 기다림은 깊어지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라도에서 도현의 삶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관아에 들어갔을 때는 낮은 자리였지만 성실한 일 처리로 인정을 받아 조금씩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월급도 늘었고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관아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술을 마시고 때로는 인근 마을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도현은 점점 그곳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 1년은 고향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약속한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2년째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윤 씨를 생각했지만 일상에 바빠 가끔씩만 떠올랐습니다. 편지를 쓰려다가도 피곤해서 미루곤 했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 도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막상 돌아갈 생각을 하니 복잡했습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을 버리고 가난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관아에서는 도현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곧 승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돈을 더 모으면 윤 씨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야. 도현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약속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고향 마을에서 윤 씨의 기다림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4년째가 되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윤 씨, 이제 그만 기다리고 다른 생각을 해보게.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다는 건 아마도 아닙니다. 도현은 약속을 지킬 사람입니다. 그래도 벌써 4년이 넘었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일세.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나섰습니다. 다른 혼처를 알아보자. 자네 나이가 이제 아직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10년, 20년? 윤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만큼 기다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집스럽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5년째가 되던 해 마을에 떠돌이 상인이 왔습니다. 그는 전라도를 다녀온 길이라고 했습니다. 윤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이도현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선비 말이오? 알지요. 관아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오? 윤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까? 그럼요. 제법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던데요. 생활도 안정됐다고 들었소. 혹시 고향에 돌아올 이야기는 하던가요? 상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그곳에서 잘 지내는 것 같던데요. 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느티나무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도현이 잘 지낸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윤 씨는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년째, 7년째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도현은 이제 거의 고향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득 윤 씨가 생각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중에라고 미루곤 했습니다. 어느 날 관아 동료가 물었습니다. 도현, 자네 고향이 경상도라고 했지. 언제 한번 다녀올 생각 없나?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바빠서 시간이 없네요. 가족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럼 연고가 없는 건가? 도현은 윤 씨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네, 특별한 연고는 없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약속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윤 씨는 여전히 매일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점점 마을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기다리는 여인. 사람들은 그렇게 윤 씨를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주머니는 왜 매일 나무 아래에 있어요? 약속을 기다리고 계신단다. 약속이 뭐예요? 지켜야 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윤 씨의 기다림은 마을의 이야기가 되었고 교훈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보다 지키는 쪽이 더 무거운 시간을 삽니다. 도현은 전라도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윤 씨는 고향에서 멈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도현이 돌아올 것이라고. 느티나무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갈라놓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 더 나은 삶을 찾아 마을을 떠났고 남은 것은 노인들과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활기차던 마을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느티나무도 세월의 흔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울창하던 가지들은 여기저기 마르기 시작했고 줄기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 씨처럼. 윤 씨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30을 넘긴 여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기다림으로 더욱 단단해진 눈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윤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처를 권하지도 기다림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점점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잔치나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매일 같은 시간에 느티나무 아래로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가 늙어서 혼자 죽는 것 아닌가. 안타까운 일이지. 젊을 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지만 저것도 일종의 일이 아니겠나.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평가는 달랐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 씨의 삶이 온전히 기다림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 전라도에서 도현의 삶은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제 그는 관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서 관리뿐 아니라 중요한 행정 결정에도 의견을 제시하는 위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집도 장만했습니다. 작지만 단정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도현의 외모도 변했습니다. 가난했던 젊은 선비의 모습은 사라지고 제법 품이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옷도 좋은 것을 입었고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늘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렴풋이 고향이 떠올랐습니다. 느티나무, 그리고 윤 씨. 이제 윤 씨도 다른 삶을 살고 있겠지. 도현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어. 분명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저 둘 다 각자의 길을 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 상관이 도현을 불렀습니다. 도현, 자네 나이가 이제 40이 가까워지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직 혼인을 안 했다고 들었네. 이제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나? 도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가? 자네 같은 사람이 장가 못 들 이유가 있나? 내가 좋은 혼처를 알아봐 주지. 고맙습니다만. 이봐, 도현. 자네도 이제 혼자 살 나이가 아니네. 늙어서 의지할 사람도 필요하고. 생각해 보게.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오랜만에 윤 씨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또 바쁜 일상이 시작될 것이고 윤 씨는 다시 기억 저편으로 밀려날 것이었습니다. 15년째가 되던 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윤 씨가 사는 마을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수확이 절반도 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몇몇 가구는 마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윤 씨 집안도 어려웠습니다. 혼자 사는 윤 씨가 먹을 것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윤 씨는 매일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배가 고파도 몸이 아파도 그 일과만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윤 씨, 이러다간 몸을 상할 것이네. 조금이라도 먹어야 하지 않겠나. 괜찮습니다. 기다림도 좋지만 살아야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윤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림이 제 삶입니다. 이것을 멈추면 제가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이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느티나무의 큰 가지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부러진 가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둘 다 늙어가는구나.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나무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기다려온 동반자니까요. 세월은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르니까요. 하지만 책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도현은 전라도에서 편안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었고, 윤 씨는 고향에서 기다림이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약속 하나가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갔습니다. 돌아온 사람, 남아있는 자리, 20년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었고 허리도 조금 굽었습니다. 관아 일도 몇 년 전에 그만두고 이제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외로웠습니다. 결국 장가도 들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가족과 함께였지만 도현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어느 봄날 도현은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갑자기 그리워졌습니다. 느티나무, 그리고 윤 씨. 도현은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윤 씨를 선명하게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겠지. 자식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결심했습니다. 고향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도현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몸이 힘들어 말을 한 마리 빌렸습니다. 젊었을 때 열을 걸리던 길을 보름 넘게 걸려 도착했습니다. 마을이 보였을 때 도현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기억 속의 활기찬 마을은 사라지고 쓸쓸하고 조용한 마을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들은 낡았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자주 가던 주막이 보였습니다. 그곳만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주인은 노파였습니다. 도현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어서 오시오. 먼 길 오셨소. 네,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구려.
무슨 일로 이 외진 마을까지?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모가 도현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고향이라. 혹시 성함이?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주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도현. 그 이도현이요? 도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주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를 리가 있겠소. 이 마을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지. 무슨 앉으시오. 이야기가 길 것 같소. 도현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모가 막걸리 한 사발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윤 씨를 아시오?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그 여인이 당신을 20년 넘게 기다렸소.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모두가 믿었지요. 3년 약속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당신은 오지 않았소. 저는 변명은 필요 없소. 그 여인은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으니까. 주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느티나무 아래로 갔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소. 지금은 주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쪽으로 가보시오. 거기 가면 알 것이오. 도현은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주막을 나와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먼 발치에서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가지들은 성그럽고 줄기는 깊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낡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 한 벌과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주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윤 씨에게 받았던 바로 그 주머니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라고 수놓아져 있던. 하지만 이제는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주머니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윤 씨는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자신이 돌아올 것을 믿으며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잊었다고 해서 끝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20년 동안 약속을 잊고 살았지만 약속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 씨의 삶 속에, 그리고 이제 도현의 가슴 속에 무거운 짐으로. 도현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도 어둠이 내려와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노인 하나가 도현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이도현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요. 윤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두 보았소. 노인은 도현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 3년은 희망으로 기다렸소. 당신이 올 것이라고 믿었지. 편지가 오지 않아도 소식이 없어도 그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소. 5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소. 이제 그만 잊어라. 다른 삶을 살아라고.
하지만 윤 씨는 단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큰 병을 앓았소. 거의 죽을 뻔했지. 하지만 회복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오? 느티나무 아래로 간 것이요. 도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15년째 마을에 흉년이 들었소. 모두가 굶주렸소. 윤 씨도 예외는 아니었지. 하지만 그 여인은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도 매일 이곳에 왔소. 도현이 돌아왔는데 내가 여기 없으면 어떡하나라고 했소. 그만 들으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20년째 되던 해 겨울, 윤 씨는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소. 그날 눈이 많이 내렸소. 사람들이 말렸지만 윤 씨는 고집을 부렸소. 그리고 이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가 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얼어 죽었소.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윤 씨는 나무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고 하오. 마치 꿈속에서 당신을 만난 것처럼.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윤 씨는 죽어서도 이곳에 묻히기를 원했소. 당신이 혹시라도 돌아왔을 때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고 싶다고 했소. 사과는 때가 있는 법이오. 당신은 너무 늦게 왔소. 노인은 떠났습니다. 도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다시 열었습니다. 안에는 윤 씨가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옷 한 벌. 그것은 도현이 떠나던 날 입었던 옷과 똑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윤 씨가 손수 지은 것이었습니다. 도현이 돌아왔을 때 입혀주려고 20년 동안 간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 한 통.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당신을 기다리며 당신이 돌아올 날을 상상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불행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당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기다리는 윤 씨. 도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윤 씨.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그 사과는 더 이상 윤 씨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윤 씨가 20년 동안 불편하게 기다려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신이 약속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은 윤 씨가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사과할 기회는 영영 사라졌다는 것을. 도현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 씨, 제가 왔습니다.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윤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오셨군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도현은 그날부터 마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주막에 방을 얻고 매일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을 정리하고 꽃을 심고 풀을 뽑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과는 때가 있습니다. 도현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생을 윤 씨 곁에서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나마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그날부터 윤 씨의 무덤 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서 작은 방을 얻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느티나무 아래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무덤 앞을 청소하고 낮에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윤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소. 윤 씨가 좋아하던 그런 날씨였소. 오늘 주막에서 떡을 해주었소. 윤 씨 목도 가져왔소. 느티나무에 새싹이 돋았소. 봄이 왔소. 대답은 없었지만 도현은 혼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현을 경계했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나 윤 씨의 무덤을 찾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도현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도현 나리,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시지요. 용서할 수 없소. 윤 씨는 나리를 원망하지 않았소. 편지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았소. 그것이 더 괴로운 것이요. 도현은 쓰게 웃었습니다. 윤 씨가 저를 원망했다면 조금은 마음이 편했을 것이요. 하지만 끝까지 저를 기다리고 이해하고 용서했소. 그것이 더 무겁소. 주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에서의 20년. 그것은 분명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잃고 얻은 안락이었습니다. 도현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마을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다. 매일 윤 씨에게 사과하지만 말은 공허하기만 하다.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찾아왔더라면, 편지 한 통이라도 보냈더라면, 하지만 했더라면이라는 말처럼 쓸모없는 말도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다. 나는 20년 동안 약속을 잊었고, 윤 씨는 20년 동안 약속을 지켰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이 무덤이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느티나무는 다시 푸르렀습니다. 도현은 무덤 주변에 꽃을 심었습니다. 윤 씨가 좋아했다는 들국화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도현은 하나하나 정성껏 쓸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눈이 내렸습니다. 도현은 무덤 위에 눈을 치우고 두꺼운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도현도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었고 등은 더욱 굽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도현은 주막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죽거든 윤 씨 옆에 묻어주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묻어주시오. 도현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윤 씨가 20년 전에 만들어준 그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간직해야 할 것이었소. 이제야 윤 씨에게 돌려드리려 하오. 주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봄, 도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현을 윤 씨 옆에 묻었습니다.
두 개의 무덤이 느티나무 아래 나란히 놓였습니다. 2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죽어서는 함께 누웠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무덤의 주인공들을 아느냐? 아니요. 저기는 약속을 지킨 사람과 약속을 어긴 사람이 함께 묻혀 있단다. 그럼 약속을 어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쁘다기보다는 어리석었던 것이지.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은 20년 동안 편안히 살았단다. 하지만 마지막 1년은 괴로워하며 살았지. 반대로 약속을 지킨 사람은 20년 동안 힘들게 기다렸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했단다. 그럼 누가 더 행복했어요? 글쎄, 노인은 느티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마도 둘 다 불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약속을 지킨 사람은 후회 없이 죽었을 것이고, 약속을 어긴 사람은 후회와 함께 죽었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느티나무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전체 교훈 정리. 기다림은 선택입니다. 윤 씨는 스스로 기다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의지였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약속은 책임입니다. 말하는 순간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닌 책임이 됩니다. 그 책임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현은 20년 동안 잊고 살았지만 약속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말은 세월이 대신 지워주지 않습니다. 도현은 세월이 모든 것을 잊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세월은 기억을 흐리게 할 수는 있지만 책임까지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게 한 시간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윤 씨가 기다린 20년은 결국 도현에게 돌아왔습니다. 평생의 후회로, 마지막 1년의 고통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 사과는 때가 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영영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도현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속을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다림은 아름답지만 무겁다고. 그리고 후회는 언제나 늦게 온다고.